너무 좀 속상하고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붕괴를 해서 네,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로열랜드 오철한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정인이 재판 제4차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정말 기다려왔던 그 법의학자랑 부검이의 증인 진술이 이날 펼쳐졌었는데요. 그 전에 짧게 지난주였죠. 3월 3일 3차 공판 때 있었던 증인 진술 얘기 잠깐 먼저 하고 4차 공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양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러한 뭐 결과가 나왔었고, 그 밖에 이 양모의 진술이 좀 신뢰하기 어렵다, 거짓말로 보는 게 정말 타당하다,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날 나왔던 진술 중에 한 가지 또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아랫집 그렇죠. 그 주민이 그날 아주 무슨 덤벨 던지는 듯한 소리가 또 무려 한 번이 아니라 네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 정인이에게 가해진 물리적 충격이 한 번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정말 중요한 진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 이건 법의학자분들 출석하면 이 사건에 대한 결과는 이제 끝났다. 저희가 얘기했었죠. 법의학자분들 출석하면 거의 대부분 밝혀질 것이다. 근데 두 분이 나오셨다고 해요. 국가수에서 이제 3,800구 정도의 시신을 직접 부검하셨던 정말 베테랑 부검이가 나오셨고, 이번에 또 정인이 부검을 담당할 예, 것 그렇죠. 같죠. 그리고 이 형사 사건에서 법의학자로서 출석하셔서 많은 사건의 결정을 진짜 너무 결정적인 증언을 많이 해주신 유성호 교수님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사인으로 췌장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 그리고 또 복수의 장기 손상, 광범위한 출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췌장 훼손이 정말 중요한 게 정인이의 죽음의 가장 결정적인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 췌장이 훼손이 됐느냐, 그 원인을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미 머리 뒷부분에만 멍이 수십 개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일단 선입견이 아니라 경험된, 축적된 경험과 의학적 지시로 봤을 때 얘는 너무나 많은 학대를 당한 애였구나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흔적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 최소한 5일 전에 이와 같은 유사한 훼손이 가해졌었다. 그 회복되는 단계에 있던 게 발견이 됐다고. 일단 변호인도 많이 좀 반박을 하긴 했어요. 물론 당연히 뭐 변호사로서 뭐 앉아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췌장 절단에 된 거에 의해서 이거 뭐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계속 정인이 양모는 자기는 뭐 던진 적 없다,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뭐 던지거나 밟은 적은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의학자나 부검이께서는 또 반박을 하셨잖아요. 김일병 사건이 있어요. 김일병 하면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유명한데 그거 이외에 선임들한테 좀 구타를 당해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생을 좀 다하신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게 군 쪽에서는 이걸 은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거다, 이렇게 가서 유성호 교수님이 이제 그걸 보신 다음에 이 빵을 먹다 질식사한 건 아니고 이거는 쇼크로 인해서, 왜냐면 그 김일병의 입에서 어느 정도 거품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식사할 때 거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방적인 어떤 정말 과다할 정도의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 이렇게 거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질식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폭행이 아니라 쇼크사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 김일병 사건의 결과가 뒤집힐 정도로 정말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자, 이 전제로 시작을 할게요. 유성호 교수님께서 양모가 지금 어떻게 주장하고 계신지 다 알잖아요. 양모가 주장하는 대로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면 췌장이 절단된 건 팩트잖아요. 그럼 무조건 척추뼈가 부러져야 된대요. 근데 정인이의 부검 어떤 사진이라든지 어디를 봐도 척추뼈는 온전했다는 거면 적어도 양모의 진술은 무조건 거짓이라는 거래요. 그게 그럼 절대 뒤쪽에서 아니라 정확히 앞쪽에서 강한 정도의 어떤 유형력이 가해져야 되는 거고, 뭐 CPR 때문에 복강에 손상이 있는 거다, 그냥 그랬대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떤 논문과 어떤 의학적 판단에 의한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CPR을 통해서 늑골이 부러지는 경우는 많지만 복강의 손상이 가한 경우는 절대 없다, 0에 수렴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전문가의 견해로 양모와 양부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알리바이 다 박살난 거죠.
유성호 교수가 가장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건 이제 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를 고정시킨 채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진술을 하셨고 이렇게 막 췌장이 훼손될 정도가 어느 게 쉽게 상상이 그렇죠. 좀 잘 연상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교통사고에서 자동차가 복부 위를 밟고 지나간 경우라거나 아니면은 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복부가 먼저 이렇게 파열이 돼서 뭐 그런 경우에나 췌장이 이렇게 훼손이 되지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 이렇게 훼손이 되는 건 상식적으로 거의 있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만 들어도 진짜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폭행이 가해지지 않았나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너무 좀 속상하고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이제 너무 안 돼요. 붕괴를 해서 네,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양모가 정인이 당시에도 구급차도 안 부르고 택시를 타고 병원을 이송하고 또 택시기사 진술 따르면은 병원 들어가다가 중간에 다시 와서는 택시에 뭐 썬캡을 찾으러 다시 뭐 찾아가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던 사람도 아주머니가 정인이가 뭐 숨 안 쉰다고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CPR을 했을 거라고는 전혀 뭐 끝났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만 남아 있는 거지 더 이상의 어떤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과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5차 공판이 이제 4월 7일에 벌어집니다. 이때는 그 정인이 부검 결과 재감정에 참여했었던 그 이정빈 석좌 교수님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시고요. 6차 공판이 그 바로 다음 주인 4월 14일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그 양모의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아마 이때 검사도 구형을 하고 뭐 이제 최후 변론하고 하면 이제 선고가 아마 5월 중에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인이 한 명에게만 쏠릴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관심으로 좀 퍼져서 정말 제발 좀 이런 안타깝고 진짜 속상한 사건 다시는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사건 1심이 끝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건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의 은지민 우찬호 변호사였습니다.